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64페이지죠. 자, 지적정리 보도록 하죠. 지적정리라는 것은 토지이동이 있다거나 64페이지 보니까 좋죠. 토지이동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지적을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부르고, 정리 내용은 먼저 나온 게 소유권 정리 먼저 나왔는데 기억번하고 A, B까지 읽어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정리는 등록된 토지가 있고 미등록 토지가 있는데, 등록된 토지의 경우는 원칙이 기억번이 등기완료 통지서 등에 의한 정리해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정보, 다른 말로 등기필증이 될 것이고,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규정하고 있어서, 오른쪽에 문제 보니까 작년 문제인데 소유권 정리하는 자료는 4가지예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보너스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필증이 있었나요? 네, 있었고, 등기완료 통지서 있었고, 등기사항 증명서 있었고, 5번에 등기 전산 정보자료 있었지만 등기신청 접수증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4번이 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니까 지적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차 보게 되면 왼쪽 페이지 다시 A번, B번에서 등기소에서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 등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끝나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B번에 통지받은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나 등기기록과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등기소로 통지한다. 이를 불일치에 통지를 한다 규정하는데, 여기까지가 지적법이고 C번하고 D번 등기법입니다. 이어지는 과정인데 따져보자고요. 소유권 맞추는 과정의 경우는 등기부랑 대장은 반드시 일치돼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된 사항하고 대장상 나오는 사항이 일치합니다. 토지의 소재가 둔산동이고 지번이 50번지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00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둔산동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이 100일 경우에 일치하고 있다가 소유자 똑같이 갑이 있다가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게 됩니다. 을 앞으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끝난 경우 을이 등기 완료한 후에 등기필증 받은 다음에 구청 가가지고서 내가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니까 대장 바꿔달라고 신청할까요? 여러분이 하신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사시건 땅을 사시건 등기는 했죠? 대장 신청했어요? 안 했으니까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가 주인받겠다고 알려줍니다. 등기완료 통지라고 부르는데,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토지를 구입하든 건물을 구입하든 뭐만 하면 되느냐? 등기만 하면 되는 거지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일치가 들어가는 것이 방법인 반면에, 등기부랑 대장으로 일치할 때는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등기부상 대장이 다른 경우에 토지의 소재 둔산동이고 등기부상 지번이 50번지 지목이 전 면적 100 나와 있고, 대장에도 둔산동 50번지 지목은 여기는 대로 나왔다 가정해 보자고요. 대로 나 면적이 100 똑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차이가 하나 발생한 게 있죠. 여기 지목이 되고 여긴 지목이 전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고 대장도 갑이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위에 정리했나요? 위에 정리했죠. 일치할 때 정리하더라 갔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정리 못하게 되는 이유는 소유권을 맞추는 과정인데, 소유권은 물권이더라 채권이더라. 물권의 뜻은 물건에 가진 권리니까 물건이 먼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맞출 수 없다. 이게 먼저 맞추는 게 순서입니다. 물건에 관한 내역이 대하고 전 다른 경우에 지목은 대장이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니까 이 지목을 먼저 대로 고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정리 못하고 역으로 통지하는 것을 불일치에
통제라고 부르는 것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지적법인데 시험 나올 때 2번 나온 것이 등기소로부터 등기원래 통지를 받았으나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에 지적소관청 해야 될 조치는 이게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제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정리 못하고 통제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정리하지 못하고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불일치의 통제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여기까지가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은 여기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마치는 과정, 이 뒤에 과정 C번하고 D번은 등기법의 내용이 됩니다. 등기법에서 불일치 통지 누가 받을까? 등기관이 받겠네요. 등기소란 거니까. 등기관이 받게 되면 등기관이 해야 될 조치는 지목이 먼저 대로바뀌어야 되죠. 이 대로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 까먹었겠지만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신청할 의무기간이 주어집니다. 옛날에 배울 당시에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1개월 내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신청 의무만 있을 뿐이지 과태료 부과 안 합니다. 그럼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안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목을 대로, 동그라미 여기로 쳐야 되는데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합니다. 대로 변경하게 되면 요거 불일치 해소했네요. 이제 소유권 맞추라고 다시 통지를 또 해줘요. 통지를 또 해주게 되면 통지받은 대로 이제는 소유권을 을로 변경하게 되면 일치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등기법의 내용이고 위에 지적법 내용이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까지만 냅니다. 출제에서는. 그래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것인데, C번, D번 읽어보자고요. 위에 불일치 통지를 받은 경우 누가 받았나요? 불일치 통지를 등기관이 받았지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건 의무기간이니까 기다려줍니다. 안 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실행하더라. 직권을 대로 맞춘 다음에 변경 등기 후에 대장 지적소관청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통지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해야 한다 해서 요 과정이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니까 여기까지 잘 세분하셔야 돼요. 등기 원래 통지를 받았지만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역으로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불일치의 통지 또는 불부합의 통지를 말 쓰는데, 지금은 나오게 된 불부합보다는 불일치라고 나올 겁니다. 이제 한문화 규정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불일치로 나오니까 거기까지 세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번에 직권 또는 신청에 대한 정리란 말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등기부 등을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소유권 유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불일치가 발생할 때에는 이제 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치를 시킬 수도 있으며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와 이관계인에게 일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결론 파트가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해서,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의 정리라는 말이 따라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 신규 등록제의 경우는 우리 앞서 배울 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 주므로, 그건 앞에 배운 내용이니까 그건 줄쳐 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경우는 토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라 지적 정리하는 건 문제될 거 없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세 번째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경우에 이제 부동산 명칭, 즉 소재와 지번은 당연히 바뀐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할 필요가 없고 직권 정리가 들어가니까 거기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절차인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모를 정리하고자 할 때 만드는 결의서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작성하는 결의서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순서다 보니까 토지이동은 뭘 만들어야 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권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니까 따로따로 만듭니다. 과거에 한번 시험에 나올 경우에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라, 뭐가 변동에 따라? 소유권 변동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하고자 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틀렸죠? 소유권은 뭘 만들어야 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니까 토지이동은 따로 만드는 겁니다. 각각 만들기 때문에 엇갈리면 틀려요. 네 번째가 지적 정리 통지란 말이 나오는데, 대장 등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지입니다. 정리한 다음에 통지해주는 이유는 대장이 바뀌었지만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절차가 통지인데 왜 모르느냐? 소유자 신청한 토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적공을 정리하긴 정리했지만 대부분 다 직권 정리했다거나 사업 시행자 신청했다거나 또는 제3자 대위 신청한 경우는 소유자 입장에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통지입니다.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없겠네요. 소유자 신청한 경우는 스스로 알고 있나요? 네,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유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직권 정리 모르니까 통지해 줄 것. 집원을 변경한 경우도 바뀐 집원 모르니까 통지를 해줘야 하고, 복구하는 경우도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 통지해 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도 직권말소한 사항 모르니까 통지해 줘야 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한 때도 통지가 들어가는데 아마 한 2년 전쯤에 통지 오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 주소는 무슨 몇 번지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서 안내문 왔지요. 이제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서 아마 집으로 다 안내문이 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지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느냐? 사업 시행자 신청을 합니다.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다른 제3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도 통지해 줄 부분이며,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축탁한 경우도 모르기 때문에 통지가 들어갑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걸 찾으시오.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요? 소유자가 신청한 때가 답이 되니까 이건 너무 쉬워서 문제를 안 내고 통지 시기 거기를 외우셔야 돼요. 통지 시기는 시험에 시기 가지고 21회, 23회, 24회, 25회 4번을 냅니다. 기출문제로. 통지 시기의 경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있는데,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기산점이나 날짜 같이 외우셔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기간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요 두 개 가지고서 4문제를 냈으니까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통지가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 예외 규정은 직접 통지가 원칙이지만 소유자 주소나 거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조들 준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거나 시, 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통지 가름할 수가 있는데, 공보는 공보도 어디 공보래요? 시, 군, 구 공보죠.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가 시 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또 틀린 적이 있으니까, 이 지적소관청은 시군구다 보니까 시군구 공보나 시군구 게시판이 돼야 되고 시도로만 나오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문제가 작년에 또 나와 있는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정리 등에 관한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지번 변경은 통지사에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이 아니라 7일이죠. 7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복구한 경우도 왼쪽 페이지 디귿번에 통지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맞았네요. 5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나온 게 작년 문제예요. 그 통지식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21회, 23회, 24회, 25회 4번 냈으니까 올해 또 낼까요? 아 이건 장담 못하겠어 올해는. 자, 작년에 강의할 때는 올해 또 나온다고 강의 막 힘을 줘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올해는 연타로 5번 내기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서 올해는 좀 뭐라 그럴까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25회 강의할 때도 또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거 또는 뭘 또 내 막 이러다가 진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4번 냈으니까 5번 내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4번 낸 부분이니까 이 통지식이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등록사항 정정인데 등록사항 정정은 이제 잘못된 게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정정이라고 부르는데 정정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직권으로 가는 경우 있게 됩니다. 신청일 경우에 맨 밑에 이 경우 두 번째 줄 읽어보자고요. 이 경우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자가 빠졌습니다. 판결서 정본에 의한다 나와 있는데 경계가 바뀌게 되면 피해 입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누가 피해 입느냐? 옆에 땅 주인 피해 입어요. 경계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승낙서가 들어오는데 이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청할 당시에는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 가져갈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지문 딱 나오니까 경계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피해 입는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이 들어와야지만 정정할 수가 있고 또 경계나 면적은 측량투에 구하다 보니까 등록사항을 정정할 목적이므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경계 면적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요게 내야 될 서류예요. 한 지문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경계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딱 이 한 지문 나와요. 맞았나요? 요거 딱 한 지문 나오는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반대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첨부할 서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첨부할 서류가 하나는 일단 등기가 된 땅이 있고 또 하나 미등기 땅이 있는데 등기가 된 땅의 경우는 일단 등기 필정보 즉 등기부 중심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등기필 정보 즉 등기필증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완료 여기 하나 빠져 있어요. 통지서하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또 하나 등기 전산자료에서 아까 문제 풀을 때 4개 있었죠.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서 이 4가지가 소유권을 정리하는 기본되는 등기부로 이해하시면 되고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의 변경사항이 명백할 당시에는 이때는 따라붙는 것이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호족등본, 제적등본 많이 있었지만 일원화 시켜놔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등기부로 이해하시고 미등기란 말 나오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일원화 시켰으니까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나오면 안 돼요. 하나씩만 따로따로 묶어놓고서 일원화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가져갈 서류고 반대로 그 밑에 보시면 직권에 대한 정정에서 소관청 직권으로 가는 경우가 10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10가지를 그냥은 못 외우니까 눈으로 좀 봐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게 있나를.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가 있더라. 아까 토지이동을 정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인데 이 토지이동 결의서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직권 정정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면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면적의 증감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면적이 바뀌지 않을 때만 직권이 가능하고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 정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 하이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나게 읽어봤지만 면적은 바뀐대요. 면적은 안 바뀌죠. 뭐가 바뀐대요? 경계가 바뀌는 경우 직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 디귿번 공통점은 둘 다 면적은 바뀌는 게 아니고 경계가 바뀐 경우만 직권 정리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두 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만 넘어오시면 뒤는 편해져요. 니을번에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며, 비읍번 지적 측량 적보심사 또는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인데, 요거는 아마 지난주 배울 당시에 지난 시간에 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3페이지 가니까 63페이지 63 거기 가니까 4번 등록사항 정정 써있고, 누가 옆에다 직권 써놓지 않았었나요?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정정을 하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정정하든 정정은 다 직권입니다. 거기 나온 거니까 갖다 껴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업번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 정리할 수 있으며, 이응본이 조금 어렵지만 큰 내용은 아닌데 토지 하필 제한 규정에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등기관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한 경우가 나오는데, 합병할 당시에는 대장부터 먼저 합병하실 것, 등기부터 먼저 합병하실 것? 합병할 당시의 순서는 항상 선, 대장, 후 등기예요. 선 먼저 대장부터 합병한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합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안 써도 돼요. 이 말뜻만 하면 되니까. 자, 합병할 때 토지가 5번 땅, 6번 땅 두 개가 있고 등기부상도 두 필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둘 다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 갑, 여기도 소유자 갑이 있을 경우에 갑이 합병하려고 마음을 딱 먹긴 먹었는데 깜빡이고 6번 땅에 부과가 된 재산세를 체납을 합니다. 세금 체납이 된 경우 이 땅에 뭐가 들어올까? 압류가 들어오겠죠. 압류가 들어온 땅은 이 압류는 등기부는 나오지만 대장은 압류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이 아무 생각 없이 대장 두 개를 떼어가지고서 합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압류가 있는 땅 합병할 수 있더라 없더라? 합병 안 되는 땅이죠. 합병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소관청 입장에서는 이 등기부를 열람해서 압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합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장상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병해버립니다. 합병하면 집원이 몇 번인가요? 5번. 6번 없어졌네요. 합병이 안 되는 합병을 한 거예요 지금. 합병하고 등기 합병해야 되니까 등기를 합병해달라고 신청 들어갑니다. 신청 들어가는데 이 용어가 달라요. 등기법은, 지적법은 합병이라는 말 쓰지만 등기법은 합병이 아닌 합필이라는 말 써요. 하필 등기 들어왔더니만 등기관이 하필해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압류가 있고 압류가 없죠. 그러니까 하필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등기 신청을 각하하면서 이 소관청 니네가 요청한 하필 등기는 압류가 있어서 합병 안 되는 땅이야 라고 해서 거꾸로 통지가 들어갑니다. 합병 제한 사유라고. 통지받은 소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보니까 아이고 합병 안 되는 합병해 버렸죠. 다시 어떻게 할까? 합병 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그럼 다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합병 전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토지를 다시 둘로 분할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직권 분할 사유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합병이 안 되는 합병 한 개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합병 전으로 직권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분할 사유니까 하필 지한 이 말 딱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 직권 분할한 대로 기하시면 될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읒번이 면적 환산 잘못한 경우인데, 과거에 면적 환산할 당시에는 한 평 곱하기 얼마시라고 배웠어요?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나오는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3.3058에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얘를 곱했다가는 직권 정정하는 것이고 얘를 곱하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소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읓번이 등록 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그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는데, 거꾸로 허용오차 이내는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나요?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허용오차 이내는
이렇게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간다라고서 예전에 2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뭐 여유 있으니까 어차피 뭐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는 거 그냥 가보자고요. 자, 21페이지 가니까 맨 꼭대기에 허용호차 처리해서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면적 지정한 결과 허용호차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허용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누가 줄 쳐놓고 불은 들어와 있죠? 아니 번쩍번쩍이 불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두 번 된 부분이니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서 10개가 만들어진 거니까 잡아내시면 되고, 이 10가지는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게 되면 대부분 걸려요. 다 지문에 걸리게 돼 있으니까 눈에 안 익은 게 답이 되니까 그때 가서 시간 해결해 줍니다. 오른쪽에 등기 촉탁이 마지막인데, 지적법에서 등기 촉탁이라는 얘기는 칠판 잠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이제 이쪽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죠. 그럼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먼저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는 것이 순서고, 등기가 끝나게 되면 소관청에게 알려주는 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등기 후 대장으로 고치는 게 그 순서인데, 토지에 관한 내역, 토지에 관한 내역은 어디부터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선대장 후 등기로 날아가는 것이 순서인데, 지목을 똑같이 바꿔보자고요. 지목이 전전 일치하고 있다가 이 지목을 대로 바꾸게 되면, 대장을 먼저 지목을 대로 바꾸는 겁니다. 대로 바꾸게 되면 등기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변경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있다 없다? 우리 사이인데 뭐 하나 둘 셋 있다고 배웠죠? 아까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1개월 내 신청을 해야 하더라.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참 배운 지 오래됐어요. 그죠? 자, 그럼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과태료 처벌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미리 그냥 소관청에서 안 할 거 뻔하니까 지목 등이 바뀌게 되면 어이 등기소 지목 고쳐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 그럼 등기가 끝나면은 소관청 알려주는 것이고, 일로 토지에 관한 사항이 바뀌게 되면 다시 등기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주는 제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촉탁하라는 얘기는 이제 등기부랑 대장을 맞추기가 목적이다 보니까 답부터 끄집어낸다. 보기 읽어드릴게요. 답이 되는 것은 일단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맞추기가 목적이니까. 그럼 등기부가 존재할 것. 반대로 두 번째의 경우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까요? 등기 안 될 걸 촉탁을 할까요? 등기 되는 걸 촉탁을 하겠죠? 두 번째 등기 사항일 거 요하는 것이 여기 요건이에요.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 거꾸로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토지동사회 중에서 등기부가 없는 거 딱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뭐?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촉탁 다 들어가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다 들어갑니다. 더 많은 거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이거 외우겠죠? 얘가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연타로 계속 얘만 답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은 촉탁을 하실 것. 등기할 사항은 4가지입니다. 토지의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 4가지만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들은 촉탁하지 않다 보니까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좌표 변경을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요건 15회 기출 문제예요. 15회 시험 나올 당시에 등기 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잡아내야죠. 경계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게 답이 된 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요 2가지가 주로 답이 되니까 2개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하나 더 집어넣게 되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더라?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촉탁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3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반드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이제 보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밑에 나오는 촉탁 사연은 전부 다 보기예요. 답이 안 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정리한 경우 신청이든 직권이든 촉탁은 다 들어가는데 하나는 제외시켜버립니다. 뭐가 제외? 신규등록은 제외예요. 왜 제외가 될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하나 뺀 것이고, 두 번째 지번을 변경한 경우도 촉탁 들어갈 사이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촉탁, 축척 변경도 촉탁, 직권으로 등록상 정정한 경우도 촉탁, 집원을 사례 정한 게 촉탁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세요. 이 두 개가 주로 답이 되니까 뭐하고 뭐 신규 등록하고 경계 저편 촉탁하지 않는다 묶어 놓으시면 이 중에 하나 답이 되므로 요거 기억하는 게 문제 풀기 수월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촉탁 사유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벌칙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지적법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74페이지에 이제 그 마의 등기법 나가는데, 등기법은 어려워요. 죽겠죠? 등기법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죠? 아닌가? 등기법 어렵지 않아요? 해도 어려워요? 난 여러분이 더 어려워. 자,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어려운가. 등기의 기간에서 먼저 등기의 의 나오는데, 등기란 것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 부르는데, 등기란 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기재할 때 등기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표시가 있고, 또 하나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부르고, 밑에 2번의 경우 전산등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별 3개 줄쳐놓은 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 접수를 받을 텐데, 이 접수한 효과 언제 발생할 것이냐 해서 접수 효과 발생 시기가 있게 됩니다. 접수 효과 발생 시기는 전산에 신청 정보가 저장이 된 때 접수한 것을 본다 해서,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할 사항 입력시키시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른과 동시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서 저장된 때가 접수 시기가 될 것이고, 접수받고 등기 실행해주게 되면 등기한 효과가 언제 발생합니까? 작년에 한 집은 나왔는데, 등기 효과 발생 시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등기를 효과 발생이 돼버립니다. 접수한 때란 얘기는 날짜로 따지게 되면 접수 연월일이 되겠죠. 접수 연월일이 바로 주인 바뀐 날짜로 인정하므로 주의하시고, 등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도 있는데, 등기가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기는 법조문상 표현이 뭐라고 나오느냐. 등기가 완료되는 시기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때 등기는 완료한다고 규정을 해요. 뭐라고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때.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느냐. 등기소원에 등기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처리했는가 등기관이 식별고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한 등기관이 본인의 식별보 입력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시기예요. 식별보란 얘기는 등기관마다 부여가 된 쉽게 얘기해서 사원번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관 사원번호를 주고 나서 나중에 말미에다 처리한 등기관이 가로 열고 자기 식별보 입력시키게 되면 모든 게 끝난 것이 여기에 시기다 보니까 나중에 두 번 써먹어요. 완료가지고 한 번 써먹는 것은 바로 배우게 될 변경 경정할 때, 변경 등기입니까 또는 경정 등기입니까 세분할 때 한 번 써먹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끝난 이후일 때는 변경, 그때 한 번 써먹고, 또 한 번 써먹는 경우가 취하,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 언제까지 취하합니까 물어볼 때도 이때 한번 나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더라 딱 규정을 해서 시기상으로 물어나 보자고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했어요. 그럼 기록한 경우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등기부에 기록해도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기록한 경우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 둘 셋, 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완료된 게 아니니까. 취하는 완료 전까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별보 입력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해도 취하는 받아주는 거예요. 학문상 시점이지. 이게 문제 두 번 나온 지문이에요 지금. 등기관이 등기부 기록하고서 가로 열고 식별보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취하할게, 이건 아니고, 학문상 시점을 따질 경우에 완료 시점이 언제냐 물어볼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별보 입력하기 전까지는 등기 끝난 게 아니니까 취하를 받아 주므로. 그래서 과거에 두 번 나온 지문이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도 취하할 수 있다.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식비법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먹는 게 이때니까 이건 참고 좀 하시고요. 작년에 문제 이거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25일 때 문제에서 등기의 효과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게 작년 한 주분 나온 규정이니까 이 시점 세 가지 참고하시고요. 등기의 기능과 특징 문제점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고, 오른쪽 하단부에 등기의 종류로 갈게요. 등기 종류는 네 가지 분류 기준 나오는데, 첫 번째 분류 기준이 사실에 따른 등기하고, 또 하나가 권리에 관한 등기 따라 나왔어요.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얘는 뭘 의미하고,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는 갑고 등기하고 불구를 권리라고 부르는데,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이며, 기재할 사항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근데 이 표제부의 경우도 하나의 독립적인 등기를 인정할 것이냐 문제예요. 문제 나오게 되면 표제부 등기도 독립적인 등기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독립등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말이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아파트 관리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느냐, 규약상 공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를 등기두지만 뭐밖에 없느냐, 표제부만 둡니다. 표제부만 가지고 늘 등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표제부 등기도 독립적인 등기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우리나라는 표제부 등기를 독립적인 등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띵 틀린 말이에요. 인정하다 보니까 관리실의 경우는 등기부가 표제부만 딸랑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요게 나름대로는 조금은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갑구에 들어올 것이 소유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 등기는 을구에 들어오는데,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권리관계를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압류 등등등 다 들어옵니다. 이런 걸 통칭해 부를 때를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부르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개설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표제부 등기도 독립적인 등기로 인정을 한다 기억하시고, 등기부가 표제부만 딸랑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건물을 뭐라고 부르더라, 아파트의 규약상 공유 부분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등기 밑에 보시게 되면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6개가 정해지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의 경우는 먼저 기입등기란 말이 나와요. 기입등기란 얘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적어 놓을 때가 기입등기고, 종류로는 세 가지만 의미합니다. 하나는 보존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설정등기라는 등기 있고, 이전등기에서 이 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기입등기가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기입등기예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예,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요거까지 기입등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기입등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입등기로 인정하니까 주의하시고, 기재한 등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바로잡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가 변경등기라고 부르는데, 경정 변경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이 등기된 사항과 실체관계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를 바로잡게 한 것을 경정이라고 부르는데, 경정등기라고 부르는 것은 등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다른 말로 등기가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경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가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가 잘못되는 경우는 변경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불일치가 발생했느냐,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이라고 부르고, 끝난 이후를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등기사항 일부래요, 전부래요? 일부일 때는 변경, 경정하더라. 요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소등기.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하고 실체관계가 서로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등기상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전부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등기인데,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아요.
원이 불문한다는 얘기는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있더라. 무슨 등기하시고? 경정 등기하는 것이고, 후발적 일부는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원시적 전부로만 나오게 되면 말소로 내려오는 거예요. 후발적 전부도 말소 등기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는 말소 등기함으로 주의하시고요. 네, 다섯 번째가 나온 것이 이제 순서 바꿔서 멸실 등기. 멸실 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게 한 것이 멸실 등기인데, 우리 지적과 배울 당시에 토지가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돼버린 경우, 다 가라앉아 버리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대장을 말소했을 경우 등기부도 없어야겠네요. 이때 멸실 등기하는 것이에요. 건물의 경우는 옛날에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경우도 멸실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실 것. 반대로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일부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노는 물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란 말 나온 경우는 등기된 이후에 멸실한 경우니까 변경 등기 사유지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멸실 등기의 경우는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가 더 있습니다. 한 차례가 더 있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이때도 멸실 등기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건물은 있지도 않은데 뭐가 떨렁 있더라. 등기부만 떨렁 있는 경우도 이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멸실 등기함으로 대상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원칙이 뭐가 되는 게 원칙이고, 전부가 멸실한 경우 원칙이고, 또 하나는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멸실 등기함으로 주의하시되, 둘 다 공통점은 전부래요, 일부래요? 전부가 잘못된 경우는 멸실이나 말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말소회복 등기인데, 말소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잘못 지은 경우, 부적법하게 등기를 말소가 들어오게 되면 권리는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살아있겠죠. 그럼 살아있는 권리만큼 등기를 다시 찾아오게 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인데, 잘못 지우는 등기는 전부를 잘못 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부를 잘못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인데,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차이점은 범위가 얼마큼이래요?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전부 말소회복하는 것이고,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일부 말소회복하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차이점은 전부를 회복할 당시에는 등기 방식은 조등기로 가고,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변경 경정 범위가 얼마큼이고, 일부 말소나 멸실은 전부고 말소회복 전부 또는 일부가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번에 질문하시기를. 네, 저기요, 말소회복 등기라는 것은 말소 잘못하면 잘못 지은 경우 회복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말소가 잘못돼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는 범위가 얼마큼이에요? 전부면은 얘도 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란 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한 분은 계시더라고. 질문은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지만 문제는 일부란 말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소를 잘못한 경우, 전부 잘못 지었죠? 전부 말소 회복하는 것이고, 변경 경정을 해서 안 될 걸 잘못한 경우에 이건 일부 말소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질문 있습니다. 변경 경정을 잘못했으면 또 변경하면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또 변경해도 되고 또 회복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는 길은 여기서 대전서, 여러분 서울역 오래요. 서울역? 아니, 서울 그 시청까지 오래요. 여기서 어떻게 가실래요? 생각 중이에요. 지금 얼른 어떻게 할지. 자, 일단 KTX 타고 갈 수도 있죠. 자가용 끌고 갈 수도 있죠. 버스 탈 수도 있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죠.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가는 길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배울 때 무효등기에 있을 경우 무효등기는 말소등기를 통해 지우는 게 원칙이지만 말소하지 않고도 판례 입장에 다시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등기란 건 찾아오면 되는 거지 길은 여러 가지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변경을 잘못하게 되면 또 다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변경한 경우는 일부 말소 회복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말이 따라 붙은 거예요. 반드시
말소와 말소해야 될 뜻은 아닌 것이고, 말소할 것도 있지만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등기란 것은 등기 권리관계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은 좀 틀리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허용하다 보니까 요게 나오게 된 케이스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내용에 따른 물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나온 것이 형식에 따른 물류란 말 따라보는데, 형식에 따른 물류는 이제 주등기냐 보기등기냐 구별시 실익인데, 등기 실행할 때 주등기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보기등기 가능한데, 주등기 보기등기는 등기 실행 과정에서 순위번호를 독립번호를 주느냐 독립번호를 주지 않느냐가 차이점인데, 주등기의 경우는 등기 실행 과정에서 독립번호를 받을 경우가 주등기고, 그 다음에 독립번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기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요게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독립번호가 부여가 되는 경우 무슨 등기 방식이고, 주등기. 독립번호가 없으면 보기등기인데, 어떤 게 주등기인가 보기등기인가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이 기본 공식이니까.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고, 요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전세권자일 경우에, 소유권자가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자기 집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들어오는데, 얘는 다 어딜 잡고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등기들로 이해하시고, 반대로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권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 등등등 다 들어오는데, 얘네가 들어온 건 전세권 잡고 들어온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쪽 등기는 전부 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것들은 다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전부 다 보기등기 방식이에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외쳐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이전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 지상권 이전. 그럼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 이전은 어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봐요. 가등기 이전은 예? 소유권이에요? 가등기가? 아니면 가등기 이전은 보기등기. 왜 꼬랑지 높이니까 갑자기 꼭 깨골 해가지고, 자, 소유권만 아니면 다 뭐예요? 보기등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도 보기등기, 가등기도 다 보기등기예요. 가등기 잡았으니까. 소유권 잡은 저당권 주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 저당권 잡은 권리질권 보기등기, 저당권 잡은 채권 남보권, 그리고 소유권의 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주등기, 전세권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처분. 이제 감이 왔어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다가 몇 개씩 배웁니다. 요건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요건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거만 몇 개 외우시면 되고, 기본 공식은 이 틀이에요. 책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리게 되면, 주등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가 원칙이에요. 주로 소유권에 대해서 실행되는 등기가 주로 주등기다. 그럼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을 잡고 실행하는 등기 대부분 다 무슨 등기 방식이다? 주등기란 얘기고, 이제 네모 안에 박스 안에 4개가 들어가 있죠. 4개 안에 보니까 언제나 주등기 사유가 4개가 빠져나오는데,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보기등기란 말 나올 수가 없어요. 보기등기 왜 할까 그러면은? 보기등기 하는 목적은 순위에 밀리지 않을 목적이에요. 근데 소유권은 언제나 주등기로 가는 이유가,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딱 부딪히면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할까? 소유권은 우선한다고 배웠죠? 아이,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 소유권과 제할문권의 충돌은 제할문권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배워놓고선 소유권하고 저당권 부딪히니까 누가 우선해요? 눈 깜짝도 안 하고 소유권 그러고 있어. 자,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죠. 항상 우선하게 돼 있어요. 소유권 전세권 부딪히면 전세권이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소유권 다른 권리 이길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만 외웠어요? 이유는 안 알고 외워야지. 아, 이거 바로 알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출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 안 갚았어요. 그때 은행이 경매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 경락대금 누가 먼저 가지고 가요? 저당권자가 먼저 가지고 찌끄러기 여러분 주잖아요. 아닌가? 여러분이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 여러분 전세금 경락대금 누가 먼저 가지고 가요?
전세권자가 먼저 가지고 가잖아요. 또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아 경매실행하면 그 돈 누가 먼저 가지고 가요? 주택임차인이 먼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른 권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권리 이기려고 부기등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만 따라 붙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말소등기라는 게 왜 할까? 말소등기, 그래서 말소등기 하는 거예요. 등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말소등기 아니에요? 다 전체가 다 안 맞으니까. 또 등기를 지워버리고 없어지는데 누가 선순위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기등기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멸실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멸실해 등기부를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가 없어지는데 네가 선순위냐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나 주등기란 말에 붙는 거예요. 표제본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지요. 그럼 권리가 없으니까 순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란 말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언제나 주등기고 부기등기란 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파괴될 것이고, 반대로 부기등기하는 경우는 밑에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부기등기하게 되어 있고, 갑구와 울구만 들어오지 표제은 못 들어갑니다. 부기등기는. 그 다음에 주로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인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박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배운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 먼저 가번과 나번의 변경 경정 등기에서 권리 변경 권리 경정이 나오는데, 기억나지?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대전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세븐. 물 좋은 때는 주중이 좋아요 주말이 좋아요? 주말에 물이 좋은데, 주말에 나이트클럽 왜 가요? 보기 춤추러 간다 그랬었죠.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언제 조용히 몰래 가자 그랬어? 자, 승낙 받고 가자 그랬어요.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고,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다. 기억나세요?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은 보기 등기란 얘기고, 거꾸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 나온 거지. 승낙이 있는 경우 보기 등기란 얘기예요. 뒤에 또 배울 거예요 아마. 우리 6월 마지막 주 1월인가 보강 잡혀 있죠? 아니 공지 나갈 겁니다 아마. 저랑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에 놀아야 돼요. 뒤에 다 끝내야지. 우리 홀짝홀짝 강의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 아마 일요일날 아침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아마 보강을 하지 않을까. 나중에 공지 나갈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토요일날에 모의고사요? 그럼 일요일날 아마 볼 거야. 토요일날은 제가 강의가 있어서 못 오니까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부터 해서, 저희 현대는 지난주에 했어요. 둘 다 나가는데 현재는 아침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했고, 여러분이 6월달에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지되면 나오시면 돼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고, 안 오시면 내년에 오게 돼 있으니까. 자, 예? 다 끝내야죠. 그래야 문제풀이 들어가죠. 실력이 있든 없든 진도는 끝내놔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공지 나갈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둘 다 언제나 보기 등기인데, 등기명인은 권리자들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뀔 때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나 보기 등기 사유고요. 소유권 이후의 권리 이전 등기도 언제나 보기 등기고, 환매 특약 등기도 언제나 보기 등기, 가등기 가등기도 언제나 보기 등기이며, 권리 질권 설정 등기하고 채권 담보권 등기도 다 보기 등기예요. 권리 질권은 어떤 권리를 잡았더라? 권리 질권은 어떤 권리를 잡은 게 권리 질권이에요? 저당권을 잡은 질권이 권리 질권입니다. 채권자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할 거는 3개밖에 안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몇 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자만 요 3명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자 돈이 필요하다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 불가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당권자 뭐라 그럴까? 왜 나만 안 돼 그러겠죠? 너는 저당권 설정 안 되니까 저당권자 너는 질권을 맡겨라. 이 권리 질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을 채권 남용권 맡기는 경우가 존재해서, 권리 질권과 채권 남용권은 저당권을 잡은 질권 권리 질권이고, 저당권을 맡긴 경우를 채권
담보권에서 출처가 저당권이다 보니까 둘 다 보기등기 사유가 되고요. 일부 말소회복 등기도 보기등기이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보기등기가 되고 전세권 등기도 보기등기인데 외우지 마세요. 여기는 시간 지나면 다 외워지니까 지금은 이것만 잡으세요. 그냥 소유권을 잡았다. 다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다. 보기등기 기억하시고 거기 나온 권리 변경,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환매 특약 뒤에 가면 다 배워요. 배우니까 배우면서 그때 알게 될 부분이니까 일부러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기등기 효력과 순위 나오는데 효력이란 것은 먼저 순위부터 보게 되면 보기등기 순위는 원칙이 주등기 순위를 통해 순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이고 보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순위 정하는 것이 내용이 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내용이고요. 니은번에 하나의 주등기에 수개 보기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고 보기등기에 보기등기도 가능한데 보기등기 줄 쳐놓은 다음 밑에다 하나 써놓을 것이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환매권 이전 등기.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무슨 등기 방식이냐 보기등기고 이전 등기도 또 보기등기다 보니까 환매권 이전 등기는 딱 하나의 사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기등기에 보기등기가 있다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류 규정이 효력에 따라 분류인데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마지막 등기 분류가 둘로 나눠서 종국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등기가 있는데 대부분 다가 종국등기 효과 발생하는 등기고 효력 발생하는 등기 예비등기 하나가 바로 가등기가 있게 됩니다. 가등기하는 목적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하는 목적인 것이고 주인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언제 바뀌느냐 본등기해야 바뀌는 거예요. 본등기하기 전까지 주인 바뀌는 효력이 없다 보니까 예비로 빠져 있는데 이 가등기의 기능이 하나가 청구권 보존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담보 목적에 담보가등기가 있다. 담보가등기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가등기 담보가 나오는 줄 안 배우셨어요? 아니 살살 물어볼게요. 이렇게 전부 다 살살 배웠어요? 담보가등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담보 목적으로 예,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돈을 안 갚게 되면은 네 집 가져오겠다요. 채권자가. 오케이? 그럼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한 다음에 채권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네 집 소유권 가져오겠다가 담보가등기예요. 그럼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해라? 청산 돌려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담보가등기 목적인데 담보가등기는 뭐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담보가등기만으로도 얘도 경매실행권 인정이 되고 우선 면제권 인정받는 효력이 있는 담보가등기를 이제 의미하는 요거는 예비등기한 얘는 종국등기입니다. 종국등기라는 얘기는 뭐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요? 저당권도 같이 보다 보니까 얘도 무지막지한 원리로서 종국등기가 됐어. 맨 밑에 보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하고 경매실행권과 우선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 종국등기를 인정합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무서운 권리 안 무서운 권리? 상당히 무서운 권리예요. 담보가등기는. 그럼 담보가등기랑 저당권의 차이점은 같다 다르다? 큰 틀은 같은 거예요. 물어나 보자고요. 저당권 공부할 때 또 약하게 배웠어? 저당권도? 좀 세게 배워야 돼. 이제는 이제 약하게 배웠다가는 점수 안 나와요. 약하게 혼자서라도 책을 들이파가지고 자꾸 눈에 익혀놔야 돼요. 100% 알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눈에 본 기억 나면 맞추는 거예요. 중개사 공부를 자꾸 이제 알고 가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두꺼운 책 어떻게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보면 집중적으로 이게 많이 나온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 확실히 알고 가시고 또 그런 나머지 부분은 적당히 보시면서 눈에 본 기억 나면 이게 있는 점들 그것만 기억하면 맞추는 거예요. 있다 없다 정도.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경매실행권이 있고 우선면제권이 있죠. 똑같이 가는데 근데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 채권 범위가 정해진 게 있을 겁니다. 원본이 있고 이자가 있고 위약금이 있고 지연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 있더라. 배웠어요? 그럼 저당권에 나오는 채권이랑 담보가등기에 나오는 채권의 범위랑 어디가 더 넓을까? 담보가등기가 넓을까? 저당권이 넓을까? 어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같다고 써놓고 물어보고 앉아있는데 자꾸 어디가 크다고 나와 자꾸. 예? 어디가 커요?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등기권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 같으니까 같이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게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회수 방법이 경매 실행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을 귀속하고 청산이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럼 담보가등기권자는 예외로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원칙이 경매인데 경매 실행 안 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고 청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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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지? 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그게 유저당 특약. 뭐라고요? 유저당 특약이란 특약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귀속하고 청산도 가능해요.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 보게 되면 보험회사나 은행권에서 갑자기 아파트 팔아달라고 해서 전화가 올 거예요. 여기 무슨 은행이고 무슨 보험회사인데 그 단지 아파트를 저희가 몇 개 갖고 있으니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험회사가 왜 남의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을까? 제1금융권은 LTV, 디테일 따지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가는데 제2금융권은 그냥 90% 이면 다 해줘요. 85%까지. 이자 몇 달 연체 해버리면 집값 다 나왔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경매 실행하면 채권이 회수가 다 안 되니까 채무자에게 가서 합의를 봐요. 너 돈 갚을 거 이 집 넘겨라. 그리고 빚 없던 걸로 하자. 이해 갔어요? 그게 유주당 특약이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나 은행권이 아파트 소유권 가져왔죠? 팔아야지 자기 채권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올 때 수수료는 많이 줍니다. 거의 그 법정 수수료 곱하기 더블을 줘요. 거기에 추가로 더 받는 게 있죠. 부가세 10% 더 받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좋은데 싸게 주고도 안 팔아. 이것들이 싸게 팔면 진짜 원금이 뜯겨 나가니까 시세에 딱 맞춰 팔아요. 근데 그런 집을 누가 살라 그럴까 안 살라 그럴까? 안 살라 그래. 재수없는 집이라 그래서 망해서 은행이 또 하는 집 아니에요. 그 집을 안 살라 그래요. 죽은 자리 꼽히는 게 죽은 자리 계속 죽은 자리니까. 아닌가? 그 집을 나중에 중개업 하다가 보시면 경매로 나온 매물 있죠? 낙찰받아서 매물로 나온 거 이거 주고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터가 안 져서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은 명당자리 찾아 집을 졌잖아요. 아닌가? 그랬는데 이 터가 나쁘니까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토착적인 이런 그 문화 때문에 경매로 나온 집 주고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딱 봐도 경매 물건을 이런 사람한테 집 좋아해 싸게 막 신나게 해봐야 그 사무실 안 오니까 빨리 그런 사람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 상담 방향을. 그러니까 그것도 테크닉이 딱 봐서 경매 딱 별론데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싸고 좋아해 신나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안 돼.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빨리 돌려야 돼요. 노치를 빨리 까야 돼요. 그거를. 어쨌든 간에 저당권자도 경매 실행할 수 있지만 소유권 가져올 수도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원칙 예외가. 저당권은 뭐가 되고 경매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귀속 여기 밖에 있는 게 원칙 예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응용하시고 기본 취지는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중국등기인데 이건 저한테 안 배우시고 요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것이고 저한테 요거밖에 안 배워요. 나중에 담보가등기 배우실 때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등기할 사항 여기는 10분 쉬었다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또 보도록 하죠.